독일 부동산 지주회사, 독일 부동산 투자 시리즈 공유, 홀딩 GmbH와 개별 부동산 회사를 활용해 여러 독일 부동산을 관리하는 방법. 본 글은 독일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한국 투자자를 위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적절한 회사 구조, 금융조달 및 세무 처리는 부동산의 종류, 투자자, 금융계약과 향후 매각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지주 구조는 언제 필요한가? 독일에서 부동산 하나만 취득하려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완전한 지주회사 구조를 설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하나의 독일 부동산 GmbH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지주구조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주거용 또는 상업용 부동산 취득, 프로젝트별로 다른 공동투자자 참여, 개별 부동산의 위험 분리, 임대 수익을 유보해 다음 투자에 활용, 부동산별 독립적인 금융조달, 향후 개별 프로젝트 매각, 장기적인 독일 부동산 포트폴리오 구축. 가장 기본적인 구조에는 최소한 2개의 GmbH가 필요합니다. 독일 홀딩 GmbH, 독일 부동산 GmbH. 추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주회사 아래에 새로운 부동산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지주구조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여러 투자의 소유권, 금융조달, 책임과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기본적인 지주구조. 한국 투자자를 위한 일반적인 독일 부동산 지주구조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 또는 한국 모회사, 독일 홀딩 GmbH, 부동산 GmbH 1, 베를린 사무용 건물, 부동산 GmbH 2, 브란덴부르크 상업용 부동산, 부동산 GmbH 3 개발 프로젝트. 한국 투자자가 개인 자격으로 독일 홀딩 GmbH에 참여할 수도 있고 이미 운영 중인 한국 법인이 독일 지주회사의 주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독일 현지 파트너를 참여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파트너가 지주회사의 소수 지분으로 참여하거나 특정 부동산 자회사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이 지주구조의 중요한 장점입니다. 모든 부동산에 반드시 동일한 주주구조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 소유관계는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최종 실소유자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며 독일 은행과 공증인은 일반적으로 전체 지분 구조를 확인합니다. 지주회사와 부동산 회사의 역할. 홀딩 GmbH는 일반적으로 자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전체 투자 전략을 관리합니다. 또한 자본을 제공하고 신규 취득이나 매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 부동산 회사는 실제 부동산을 소유합니다. 부동산 회사의 주요 업무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금융계약 체결, 임대차 계약 관리, 임대수익 수령, 부동산 관련 비용 지급,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부동산 또는 프로젝트 매각. 각 회사의 기능은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부동산 회사가 독일의 확대 영업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실제 활동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개발, 컨설팅 또는 별도의 운영 서비스는 다른 회사에서 수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홀딩 GmbH가 모든 자회사에 관리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수수료가 적정한지, 부동산 자회사의 세제 혜택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각 회사가 명확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책임 분리와 그 실무적인 한계. 독일 GmbH는 독립된 법인입니다. 독일 GmbH 법 제13조에 따르면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회사의 자산으로 책임을 집니다. 서로 다른 부동산을 별도의 회사가 소유하면 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문제가 다른 부동산 회사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자동 연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GmbH 1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하자 임차 인해 손해배상 청구한 경우염 문제 리모델링 비용 초과금융 상한 문제 부동산 관련 소송. 부동산 GmbH 2가 별도 법인으로 운영된다면 첫 번째 프로젝트의 운영 위험으로부터 두 번째 부동산을 일정 부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 분리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독일은행은 금융을 제공하면서 다음과 같은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홀딩 게엠베하의 지급 보증, 투자자의 개인 보증, 여러 부동산 사이의 교차 담보, 다른 자회사의 지분에 대한 담보권, 추가 출자 또는 자금 보충 약정. 여러 회사가 서로의 채무를 보증하면 원래 계획했던 위험분리 효과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각 게엠베하는 별도의 은행 계좌, 회계 자료, 계약과 회사 결의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회사 사이에서 자금을 근거 없이 자유롭게 이동시키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금융 조달과 자금의 이동. 홀딩 게엠베하는 한국 투자자가 독일 부동산 취득 자금을 제공하는 중심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에서 개별 부동산 회사로 자금을 제공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자본금 출자, 자본잉여금 납입, 주주대여금, 자기자본과 대여금의 조합, 부동산 회사 명의의 외부 은행 대출. 일반적으로 지주회사가 필요한 자기자본을 제공하고 개별 부동산 회사가 독일 은행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부동산에 필요한 금융을 해당 부동산 회사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수입, 비용과 부채도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회계에 나타납니다. 부동산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은 일정한 조건 아래 홀딩 게엠베하에 배당할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받은 자금을 유보한 후 다음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기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룹 내부의 자금도 아무런 계약 없이 이동시켜서는 안 됩니다. 주주대여금에는 다음 사항을 규정하는 계약이 필요합니다. 대여금액, 이자율, 만기, 상한 조건, 담보, 후순위 약정 여부. 한국에서 독일로 투자자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독일 법률뿐 아니라 한국의 예국환 신고, 해외 직접 투자 신고, 세무처리와 자금 출처 증빙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주구조 안에서의 세무처리. 지주구조를 이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법인 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유리한 세무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독일 법인세법 제8비조에 따라 법인 지분에서 발생하는 배당과 지분 매각 이익은 일정한 요건 아래 홀딩 게엠베하 단계에서 대부분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격한 경우 수익의 5%가 송금불산입 비용으로 간주되므로 결과적으로 95%가 과세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이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과세 결과는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분율, 지분 취득 시기, 법인세 및 영업세 규정, 수익의 성격, 배당 회사의 소재지, 한독 조세 조약, 자금 조달 및 조세 회피 방지 규정. 독일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의 영업세상 혜택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시작 시점에 최소 15%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독일 영업세법 제9조 제2a호에 있습니다. 홀딩 게엠베하가 부동산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한다면 일반적으로 지분율 요건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분 취득 시점과 전체 구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회사 자체의 임대 수익은 그 회사 단계에서 과세됩니다. 해당 회사가 자기 소유 부동산만을 관리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전 글에서 설명한 확대 영업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주구조를 설립한다고 해서 임대 수익이나 부동산 매각 이익이 자동으로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주구조는 여러 과세 단계를 분리하고 기업그룹 내부의 재투자를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부동산과 투자자의 관리. 지주구조는 부동산 포트폴리오가 커질수록 관리상의 장점이 커집니다. 투자자는 다음 사항을 부동산별로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하는지, 어느 은행이 금융을 제공했는지, 어떤 파트너가 참여하는지, 투자된 자기자본이 규모, 개별 프로젝트의 부채, 배당 가능한 수익, 장기 보유 또는 매각 대상 여부, 프로젝트별로 서로 다른 공동투자자를 참여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투자자가 홀딩 게엠베하 지분 전체를 보유하고 독일 개발 파트너에게 부동산 게엠베하 3의 소수 지분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현지 파트너는 해당 프로젝트의 이익과 위험에 참여하지만 다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이 구조는 향후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기업 승계를 준비할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연성이 높아지는 만큼 관리 업무도 증가합니다. 각 GmbH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회계와 연차결산, 세금 신고, 은행 계좌, 주주총회 및 회사 결의, 투명성 등록부 신고, 상업등기부 관리, 개별 계약 서류. 따라서 회사 설립과 운영 비용이 투자 규모에 적합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규모가 작은 부동산마다 별도의 GmbH를 만드는 것은 경제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전에 구조를 설립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실무 원칙은 첫 번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지주구조를 설계하고 필요한 회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투자자가 잘못된 회사로 부동산을 먼저 취득한 후 새로운 자회사로 이전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부동산 취득세, 공증 및 토지 등기 비용, 금융계약의 재협상, 잠재이익에 대한 세금, 은행의 추가 승인, 투자 일정의 지연. 부동산을 보유한 회사의 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독일 부동산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특정 지분 거래 및 주주 변경과 관련해 90% 기준이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산거래와 지분거래를 다루는 블로그 제7편에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다음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독일 홀딩 GmbH의 주주는 누가 될 것인가? 어느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할 것인가? 은행 대출은 어느 회사가 받을 것인가? 자기 자본은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가? 독일 현지 파트너가 참여할 것인가? 부동산을 장기 임대할 것인가? 개발 후 매각할 것인가? 수익을 재투자할 것인가? 한국으로 배당할 것인가? 최종적인 투자 회수 방식은 무엇인가? 공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처음으로 구조를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공증계약은 사전 계획의 출발점이 아니라 계획이 완성된 후 진행하는 단계여야 합니다. 결론. 독일 부동산 지주구조는 여러 대형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한국 투자자에게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홀딩 GmbH는 소유와 전략을 담당하고 개별 부동산 회사는 각각의 건물이나 프로젝트를 보유합니다. 이를 통해 위험 분리, 금융 조달, 포트폴리오 관리, 이익 재투자와 공동투자자의 참여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늘어날수록 비용, 신고 의무와 관리 업무도 증가합니다. 교차 보증으로 인해 책임 분리 효과가 약해질 수 있으며 세제 혜택도 구체적인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잡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지주구조를 설립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 규모, 금융 조달과 장기적인 부동산 전략이 지주구조의 비용과 관리 부담을 정당화할 때 설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대형 투자자에게 지주구조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하나의 세금 혜택이 아닙니다. 여러 독일 부동산을 명확하고 확장 가능한 전문 투자 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